58년을 살면서 나는 어머니를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내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낡은 봉투 하나가 나의 이름과 나의 피와 나의 어머니를 동시에 뒤집어 버렸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최인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 연기가 올라오며 코끝을 찌르게 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인호는 그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빈소가 비었다. 인호의 아내 정연이 다가와 어깨를 짚었다. 밥 좀 먹어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인호는 잠에서 깼다. 옆에서 정연이 잠들어 있었다. 인호는 소리 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에는 아직 별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생각만 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인호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에서 낡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베개를 들자 어머니 머리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인호는 베개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정연이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약봉지, 손수건 몇 장. 그 아래에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인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인호에게.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손이 많이 떨릴 때 쓴 것 같았다. 인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정연이 자리를 비켜줬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줬다. 인호는 혼자 바닥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다. 종이 뜯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글씨는 작고 빼곡했다. 인호는 첫 줄을 읽었다. 인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내가 없겠지. 두 번째 줄로 넘어갔다. 미안하다. 이 말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세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다. 사실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인호는 편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눈앞이 까맣게 흔들렸다.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다시 읽었다. 같은 문장이었다. 달라지지 않았다. 인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58년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부르는 것 같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인호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어머니는 인호가 2살 때 데려왔다고 했다. 친어머니는 따로 있고 이름은 박정순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박정순은 어머니의 먼 친척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박정순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찾아봐라.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인호는 그 줄을 5번 읽었다. 살아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수 있다. 손끝이 더 심하게 떨렸다. 문을 열고 정연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인호는 편지를 내밀었다. 정연의 눈이 커졌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정연이 편지를 다 읽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진짜예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연이 인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이 사실을 안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나를 키우면서 뭘 느꼈을까? 두려웠을까?
미안했을까? 새벽 2시에 인호는 일어났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친어머니의 이름, 당시 살던 동네, 나이. 메모지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찾아볼 거야. 정연이 물었다. 지금 상태에서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정연은 더 말리지 않았다. 인호는 먼저 어머니의 큰언니, 큰어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작은 빌라 현관 앞에 서자 오래된 집 냄새가 났다. 벨을 눌렀다. 안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큰어머니는 인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들어와. 말은 짧았지만 눈빛이 무거웠다. 인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엄마가 편지를 남겼어요. 인호가 말했다. 큰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한참 뒤에 다시 떴다. 알았구나. 인호가 물었다. 아시고 있었어요? 큰어머니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박정순이 왜 저를 포기한 거예요? 인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큰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포기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큰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정수는 그때 폐결핵이었어. 죽을 것 같았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위험하다고 했어. 인호는 숨을 멈췄다.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살았어요? 그 여자가요? 살았어. 큰어머니 눈끝이 붉어졌다. 근데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오진 않았어. 왜요? 큰어머니가 고개를 떨궜다. 이유는 나도 다 알지 못해. 인호는 더 캐묻지 못했다. 거짓말 같았다. 표정이 달랐다. 인호는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호는 차를 세웠다. 고속도로 갓길이었다. 핸들에 이마를 얹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억눌렀다. 억눌렀다. 결국 나왔다. 정연이 저녁을 차렸지만 인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순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호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찾아야 하나? 찾을 수 있나? 다음 날부터 인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관. 1940년생 박정순. 동명이인이 수십 명이었다. 하나씩 지워나갔다. 사흘이 걸렸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단서가 잡혔다. 어머니 편지에 적힌 동네 이름. 그 동네에 1940년생 박정순이 한 명 있었다.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전화기를 들었다. 신호가 갔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10번을 더 걸었다. 11번째에 연결이 됐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혹시 박정순 씨 댁인가요? 남자가 잠깐 멈췄다. 네. 근데 누구세요? 인호는 순간 말을 고르지 못했다. 먼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잠깐 침묵하다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인호의 손이 굳었다. 혹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오셔도 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세요. 치매. 인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친어머니가 치매다.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연이 곁에 앉았다. 같이 갈게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정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차를 몰았다. 충청도로 3시간. 라디오를 껐다. 핸들이 차가웠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조용히 흘러갔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어딘가에서 벚꽃 냄새가 났다. 인호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올 수 있었다. 들어갈 수 있었다. 요양원 로비로 들어섰다. 간호사가 안내해줬다. 긴 복도, 형광등 불빛, 발소리만 울렸다. 문 앞에 서자 인호는 멈췄다.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5번 심호흡을 했다. 다시 1번. 그리고 문을 밀었다. 방 안은 작고 조용했다. 창가에 의자 하나. 거기에 할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 작은 어깨, 굽은 등. 햇빛 속에 실루엣처럼 앉아 있었다. 인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맑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인호가 무릎을 꿇었다. 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인호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구세요? 모르는 거였다. 기억이 없는 거였다. 인호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대로 끝인가? 눈이 시렸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30대 초반 남자가 들어왔다. 인호를 보고 멈칫했다. 아, 전화하신 분이세요? 인호가 일어났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박성진입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이요. 인호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나의 배다른 형제인가? 손이 굳었다. 성진이 말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를 아세요? 인호는 잠깐 망설였다. 사실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밖에서 얘기하죠.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인호는 처음부터 얘기했다. 어머니 장례, 편지, 박정순이라는 이름. 성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인호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요? 성진이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예전에 찾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치매 오기 전에요. 인호는 숨을 참았다. 찾으셨어요? 성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 찾으셨어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고요. 성진이 잠깐 멈췄다. 저한테 한 번 말씀하셨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인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이 상태에서 편하게 계셨으면 해요. 성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지금 오셔서 옛날 얘기 꺼내면 어머니한테 상처만 돼요.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그냥 모른 척 사시면 안 됩니까? 인호의 가슴에 뭔가 꽉 막혔다. 저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짜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성진이 고개를 돌렸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렸다. 성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뒤로 당신 없이 50년을 살았잖아요. 인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인호는 요양원을 떠났다.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쥐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해가 기울었다. 정연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어요? 만나긴 했는데. 목소리가 잠겼다. 나중에 얘기할게. 집에 돌아온 인호는 소파에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성진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냥 모른 척 사시면 안 됩니까? 맞는 말이기도 했다. 밤사이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흙 냄새가 창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인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다. 편지를 또 꺼냈다. 그날 새벽 인호는 큰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다.
박정순이 왜 찾아오지 않은 건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전화해서 물어본 적 있었어. 그 여자한테. 인호의 손이 굳었다. 뭐라 했어요? 내 어머니가 막았다더라. 인호는 숨이 막혔다. 엄마가요? 응. 큰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박정순이 내가 5살 때 한 번 왔었대. 근데 내 어머니가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는 거야. 아이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인호는 수화기를 쥔 채 굳어버렸다. 어머니가 막은 거였다. 박정순이 한 번은 왔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갔다. 인호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다. 5살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던 여자.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안 왔대. 포기한 거지. 큰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인호야, 포기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큰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직접 알아봐라. 성진이한테 물어봐. 왜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구나. 다음 날 오전, 인호는 성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오후에 답장이 왔다. 오세요. 짧은 2글자였다. 성진의 집은 요양원 근처 작은 빌라였다. 인호가 벨을 눌렀다. 성진이 문을 열었다.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성진이 차를 내왔다. 어제는 좀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인호가 말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성진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 물건들이에요. 인호의 눈이 상자로 향했다. 상자를 열었다. 손수건, 오래된 주소록, 작은 성경책. 그 아래 낡은 노트 하나. 표지에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인호. 인호는 손이 굳었다. 성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예요. 당신 이야기. 인호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 첫 장을 폈다.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인호가 20대 때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다. 청년 사업가 최인호, 직원 10명 달성.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 다음 장을 넘겼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인호의 회사 기사, 결혼 공고, 첫 아이 사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서 전부 알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힘들었다. 자신의 삶이 이 노트 안에 전부 들어 있었다. 누군가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이제 보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마지막 장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글씨가 흐릿했다. 많이 떨릴 때 쓴 글씨였다.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불과 3년 전이었다. 인호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소리를 죽였다. 하지만 어깨가 흔들렸다. 성진이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였다. 방안이 무거워졌다. 한참 뒤 인호가 눈물을 닦고 물었다. 어머니가 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성진이 말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치매가 오셨고.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방에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있었거든요. 심장이 뛰었다. 성진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나왔다. 주머니를 열자 작고 반짝이는 것이 나왔다. 금색 단추 하나였다. 인호는 그것을 바라봤다. 성진이 말했다. 항상 이걸 갖고 다니셨어요. 제가 물으면 소중한 것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인호는 단추를 손에 올려놨다. 차갑고 작았다.
단추 뒷면에 실 흔적이 있었다. 어딘가에서 떼어낸 것이었다. 인호는 갑자기 기억이 났다. 어린 시절 돌복 사진. 금색 단추가 달린 저고리. 이게 제 돌복에 달린 단추예요. 인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이걸 평생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성진도 눈이 붉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호는 단추를 쥔 손을 가슴에 댔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살았겠지. 꺼내보면서 보고 싶다고 했겠지.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인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막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어깨가 흔들리고 목이 떨렸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참 뒤 인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머니한테 가도 될까요? 성진이 말했다. 같이 가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복도를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성진이 나란히 걸었다. 발소리가 2개였다. 방문 앞에서 인호는 멈추지 않았다. 곧장 문을 밀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작게 비치고 있었다. 인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인호의 얼굴에 눈이 머물렀다. 눈빛이 흔들렸다. 긴 시간이 지났다.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인호의 뺨을 짚었다. 손이 차가웠다. 뼈가 느껴질 만큼 가늘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뺨을 짚고 있었다. 인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 할머니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할머니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다. 방 안이 조용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왔구나. 2글자였다. 인호는 숨이 막혔다. 알아보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만은 분명했다. 인호는 할머니 손을 2손으로 감쌌다. 왔어요.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늦어서 죄송해요. 인호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었다. 성진이 문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렸다. 어깨가 떨렸다. 셋이 있는 방 안에 소리 없는 울음이 가득 찼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햇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인호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잊지 않으려고. 인호는 주머니에서 금색 단추를 꺼냈다.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할머니가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단추를 감쌌다.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왔다. 인호가 말했다. 간직하고 계셨던 거 알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추를 쥔 손만 꼭 쥐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호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무릎이 아팠다.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이 인호의 손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온도가 가슴속으로 내려왔다. 요양원을 나올 때 성진이 따라 나왔다. 잘 오셨어요. 성진의 눈도 붉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차장에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벚꽃 한 잎이 차 위로 떨어졌다. 인호는 그것을 손바닥에 받았다. 작고 부드러웠다. 그냥 들고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호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창밖 하늘이 주황빛이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가벼웠다.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정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인호는 아내를 꽉 껴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정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인호는 조금씩 얘기했다. 스크랩북 이야기, 단추 이야기.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들이 다 사랑하셨던 거네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인호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읽고 또 읽었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이 편지를 남겼는지 알 것 같았다. 찾아가길 원했던 거였다. 인호는 일기를 꺼내 썼다. 나는 두 어머니를 가졌다. 한 명은 낳아주셨고 한 명은 살아주셨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